안녕하세요. 한걸음도의 김세민 장로입니다. 네, 드디어 한걸음도 시즌 4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은요, 짧고 굵게 갑니다. 올 한 해 마무리로 딱 세 분만 모셔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방송이 길지 않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시거나 새로 산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네,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데 둘이 이제 서로 잘 통하는 사이 그리고 분위기도 뭐 닮아 있으면서 비슷하면 잘 어울린다 말을 종종 하죠.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떻게 뭐 잘 어울리는 자리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하나님과 잘 어울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잘 통하는 그런 사이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게스트 분도 하나님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봤을 때 몇 가지 단어로 추려서 보면 뭐 근면하시고 바른 생활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한결같다라는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시간 긴장되고 떨리는 이 시간을 차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홍은현 집사님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은영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집사님 소개를 잠깐 했는데 네. 뭐 몇 가지 단어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나요? 뭐 괜찮았나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감동받았다니까 준비한 네. 거 보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그러면 직접 말하는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 단어나 뭐 세 단어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매사 좀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또 하나는 좀 진지함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진지하고 노력을 하면 네. 그만큼 또 책임감이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책임감 있게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음,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나 다 환영받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집사님 뭐 보면은 뭐 거짓말도 잘 못하시고 그냥 네. 솔직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도 맞지 않나요? 네, 뭐 크리스천이면 사실 거짓말하기가 쉽진 않죠. 음. 네. 그렇다면 뭐 집사님이 생각하는 나의 큰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살면서 좀 종종 듣는 말이 인내심이 많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장점이라는 게 상황이랑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은혜나 혜린이는 과연 이 말에 공감을 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인내심이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 또 그렇죠. 어떤 위치에 따라 또 틀려지긴 하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한테는 제가 은혜나 혜린한테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집사님 집안에서 얼마나 이제 인내심 있게 네, 행동을 하시는지.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집사님 장점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사님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 성격이라든지 장점을 보면은 네.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도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하고 계신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20년 넘게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석관동에 위치해 있는데 네. 거기서 학생과에서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음. 공무원이시죠, 공무원. 네, 네. 네, 공무원이시고 네. 국립대학교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은 뭐 네. 일을 진행하고 하실 텐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MZ 세대라고 네. 해서 공감하기가 저 같은 경우 조금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 그 세대하고 같이 공감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네.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음.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협업을 해서 공동체적으로 뭔가 리더가 돼서 뭔가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관심이 없다고 할까?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자기 개발에 굉장히 충실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와, 지금 세대가 이런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집사님도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가 있지만 네.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 어떤 세대로 구분이 될지 뭐 걱정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네, 많이 좀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네. 들고요. 네. 집사님 이렇게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뭐 가정 일도 또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시간이 날 텐데 그럼 네. 다른 뭐 취미 생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우는 취미 생활은 있는데 개인 생활을 집에서 하는 취미는 사실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한 7시 이상 되거든요. 또 저녁을 먹고 또 우리 혜린이 뭐 공부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잘 시간이어서 개인 취미 생활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찾는다면 저는 맛있는 걸 해먹는 거를 좀 취미 생활로 하고 네.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스트레스 그럼요. 풀리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개인적인 또 뭐 취미 외에 네. 뭐 시간이 생긴다면 네. 뭐 하고 싶은 일들 같은 건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지가 지금 10년이 넘게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있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그동안 투자하지 투자를. 못한 뭐 머리를 한다든가 헤어스타일 바꾼다든가 네. 오늘도 좀 헤어스타일 그렇죠. 바꿔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눈에 확 띄었죠. 네. 박성경 집사님 네. 헤어스타일이 너무 송세라 젊게 오셔가지고 네. 바꾸셨는데. 송세라 집사님도 스타일 멋있게 하고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 두 좀- 개를 합쳐서 집사님도 조만간에 한번 헤어스타일과 스타일을 바꿔서 오시면 네. 더 젊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뭐 갑자기 뭐 맛있는 얘기 뭐 가서 하시고 그럼 뭐 이 미용실 가서 또 머리도 하고 싶고 네. 집사님은 뭐 특별한 거보다는 네. 그냥 요새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고 네, 확실한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기하고 다 같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 먹기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그러면 다 같이 다 싫어하는 같이. 음식? 네. 다 같이 싫어하는 네.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함께 그렇죠. 먹는 게 그래도 맛없더라도 그렇죠. 더 즐겁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틀 굶기, 이틀 밤새기. 이틀 이틀 밤새기. 굶기, 이틀 밤새기. 전 굶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건 못 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음. 한겨울에 차가운 냉면. 뜨거운 아메리카노. 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네, 네. 저는 항상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정열적인 분이신가? 여름에도 아는 거의 안 먹어요. 저도 뭐 이빨이 시려서 냉면은 좀. 네. 그러면 매일 사랑해 듣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선물 받기. 매일 어떤 거요? 매일 사랑해라는 말 듣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선물 받기. 매일 사랑해 들어야죠. 저는 로맨티스트하시네. 6번이라서 매일매일 들어야 네. 됩니다. 저기 끝에 장로님 계세요 지금. 네.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장로님 뭐 참고하시면 가정 생활이 더 화목해지고 네.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로 가는 능력, 과거로 가는 능력 어떤 능력? 저는 과거로 가는 능력. 과거로 가는 네. 능력.
그러면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뭐 과거로 가실 건데 네. 과거로 가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5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저는 솔직하게 5학년으로 가고 싶어요. 아, 초등학교 여러분이 5학년. 5학년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실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나이가 저는 5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저학년은 사실 그런 꿈을 키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5학년부터 이성의 눈도 뜨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5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학년부터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사실은 선생님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영수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에 5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야, 우리- 5학년이라는 거는 저도 참 깜짝 놀랐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네. 자녀 은혜가 5학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은혜한테 뭐 이렇게 음. 하시는 잔소리나 뭐 말씀 어, 말이 이런- 많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우리 주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은혜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너의 나이처럼 돌아가서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다. 그러나 은혜가 그거를 공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렵죠. 아직 모르죠. 어렵죠. 네, 지금 우리 5학년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기겁할 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공감을 못 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이해를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때로 돌아가서 꿈을 향해서 네.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네. 야, 음. 우리 5학년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네. 네.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이랬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나. 얘가 네. 예전에 좀 이랬을 걸 하는 뭐 네. 그런 또 아쉬움이 또 있는 시기가 있었네요. 네. 뭐 비슷한 이제 그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좀 조용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금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PR도 잘하고 그렇죠. 굉장히 자기 주장도 잘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좀 내가 좀 활발하게 좀 약간 나의 개방되고. 어떤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랬으면 더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네. 시기가 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네. 좀 세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음. 지금은 더 좋은 세대에서 맞습니다. 자라나고 있으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향해서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세대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집사님이 가장 많이 지금 뭐 도전해 보고 싶은 내가 나이 지금 이 세대지만 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준비하는거나. 저는 약간 학교 때도 그렇게 영어를 참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직장을 다니면서 좀 영어를 좀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이면 모두의 염원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 원어민처럼 좀 잘하고 싶다. 또 저희 언니가 또 호주에 살고 있어서 놀러 가면 그러시구나. 놀러 가면 또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찬양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발성이라는 그 모임으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직 올해는 안 됐지만 예. 자기 개발에 아주 열심히 그래도 시간 내서 열심히 하시네요. 네, 회사 안에서 또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찬양을 지금도 그래도 잘 하시는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발성하시는 거기서 누가 또 뭐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게 네, 있나요? 강사님 계세요. 강사님 계세요? 예. 그래서 틀리나요? 또 배워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목소리로 뭔가 찬양을 했을 때는 항상 하고 나서 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 돼가요. 2달 돼가는데 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성대가 가성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목 푸는 작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 내가 막 뭔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나중에 하고 나서 좀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찬양을 부르실 때 앞으로 좀 집중해서 집사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네. 보기가 좋은데 네. 우리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네.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면 야, 은혜나 혜린이는 나의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이 닮아 있네. 뭐 그런 뭐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자녀를 통해서 나를 네. 보는. 네. 너무 잘 먹어요. 우리 은혜도 그렇고 혜린이도 그렇고 정말 잘 먹습니다. 또 그리고 잘 자요. 네, 제가 약간 그런 건강하게 잘 자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걸 좀 못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침에 여러 번 불러야. 잘 네, 먹고 좀 잘 일찍 일어나야 자고. 되는데 네. 너무 잘 자는군요. 근데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은혜하고 혜린이 건강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활발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야구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은혜 혜린이도 얘기 나왔고 뭐 저기 지금 뚫어져라 장로님 보고 계신데 네. 장로님 자랑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정적이세요. 음. 예, 뭐 집에서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 말씀 끊어도 죄송. 장로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엄청 그럼- 도와주신다고 네, 그때 정말 잘 나오셔서도 도와주-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가정적이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항상 엄마만 사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매일 사랑해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요즘에도 좀 많이 들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와, 장로님 박수 한번 찍으십니다. 장로님 뭐 그때 나와서 말씀도 해주셨고 네. 지금 또 이렇게 홍윤 집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성격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 했는데 참 차분하고 그리고 가정적이면서 가정이 많이 화목하고 행복한 다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다툼이 없진 않지나 아느나 저희 가정은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둘 다 진지해서. 그래도 네. 뭐 화목하시고 다 건강하게 그럼요. 네, 가정을 맞아요. 이루고 계시니까 뭐 가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정말 이건 약간 교훈도 되는 얘기지만 웃긴 얘기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20살 이제 졸업하고서 20대 초반에. 예, 20대 초반에 난 23살, 4살이면 결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배우자를 놓고 아주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적었어요. 근데 정말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25, 7, 30이 됐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개로 줄였어요. 30에서 50개를 네, 줄이셨나요? 50개를 줄이고 20대 100개에서. 정말 기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근데 30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35에 몇 개를 줄이셨나요? 20개로 줄었다가 결국은 제가 묶었어요. 10개로. 그래서 네. 10개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5개 정도는 이제 오. 응답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게 제일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이제 늦어진 결혼의 시기를 놓친 것도 있는데 근데 믿음의 가정에 못지않은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복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가정이잖아요. 네. 장로님 가정. 네. 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음. 뭐 5개 나머지 5개는 같이 같이 어떤 질문 어떤 뭐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맞출 수 네, 하나님이 그럼요. 같이 살아가면서 네. 맞추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여쭤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로님 만나시기 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에 푹 빠져서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음. 나의 바뀐 뭐 패턴이라 네. 뭐 그런 생활이 바뀐 점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또 기도 제목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간절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예, 테라스. 그때부터 제가 만약에 신앙이 다운이 되면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에도 큐티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막 간절함 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큐티를 아침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간절해졌죠. 이제 밑에서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좀 루틴된 생활은 아침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큐티하는 거가 이제 정착이 돼서 그걸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홍은현 집사님 오전에 오시면 예배를 못 드리시고 밑에서 이제 네. 네, 주일학교 예배 같이 드리셔서 오전 예배 목사님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좀 이제 신앙이 다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와 그러면은 이제 그 나의 패턴이 새벽에 매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큐티를? 매일 예. 와, 매일 안 하면 그시 네. 그렇죠. 예, 좀 해야 또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또 말씀이 있으세요. 은혜가 네.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삶의 힘이 힘이 된다고 되죠. 신앙의 네, 힘이 된다고 맞습니다. 하시니까 네. 와 새벽에 큐티하는 거 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큐티까지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닮고 싶은 뭐 롤모델 같은 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롤모델이라는 게 누구를 딱 지칭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희 지금 교회에 뭐 사실 권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 어려운 간증을 해주실 때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일어서시고 우뚝 서시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와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을 너무 저는 존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속의 인물을 찾자면 저는 사도 바울을 네 바울. 너무 존경합니다. 네. 음, 뭐 우리가 뭐 시련과 고통은 누구나 다 오죠. 거기서 그쵸. 이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네. 그런 믿음과 네. 그리고 이제 기도로 응답을 통해서 경험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뭐 비결이나 네.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을 네. 뭐 집사님만의 사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도 계속 기도에 대한 제목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도 지금 제가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지금 과중하게 감당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사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새가 매일같이 뭐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이렇게 먹이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출근하고 생활하고 예, 그렇게 저는 평안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뭐 집사님 응답도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한 기억에 남는 거. 제가 이제 혜린이를 낳고 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응급실에 주일날 그것도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리터를 네, 이제 피를 쏟았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응급실 차를 생전 처음 타본 거예요. 처음 생전 이제 응급실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핏기가 있는데 손이 정말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막 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엄청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엄청 하고 이제 다른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 그때 혜린이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은혜하고 혜린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약간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참얼미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응급차를 탔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담당 선생님한테 괜찮아질 거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시술을 받고 응급실에 한 하루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제 손을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중보기도의 힘을 사실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하루 만에 제가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열이 떨어져야 퇴원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는 아. 거예요. 이제 37도 이상, 그러니까 37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37도 이상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백승현 원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백승현 원사님께서도 매일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많이 찾아오셔서 마귀도 쫓아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잠언이랑 이제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퇴원하기 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또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425장에 425장인데 그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서 병든 몸이 강건해질 거라는 그런 찬양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곧 퇴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저에게 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때 생각 많이 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걸 알고 아시고 그리고 고난 뒤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더 믿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주일학교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일학교 봉사도 교사도 하시고 주니어 찬양단도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데 네.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자랑할 게 많죠. 우리 아이들은 참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있고 그 안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사춘기를 겪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사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를 아직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아이들의 그 제1 꿈이 유튜버래요. 유튜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을 좀 밝히는 하나님 안에서 유튜버가 되고 아이돌이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기도해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네, 우리 뭐 5학년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뭐 중고등학생들까지 많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5천 명을 깔고 안고 살 수 있게끔 가르치지 말고 5천 명분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꿈과 비전을 남을 위해서 좀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주시면 더 좋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중보기도 힘을 믿습니다. 네. 같이 꼭 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사님 그러면 지금 현재 기도 중인 것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제 또 네. 기도할 중보 기도 제목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제가 살면서 참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결혼이었고 하나는 이제 가족 전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결혼이라는 그 관문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가족 전도는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조카 사위가 오긴 했는데 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기도도 매일 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하셨듯이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제가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힘을 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우리 가족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 속히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언니들 오빠 다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뭐 집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도 아직이거든요. 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음, 너무 나를 잘 아는데 교회 생활에서의 나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을 같이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참에 어차피 유튜브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록이 남잖아요. 네. 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네. 뭐 다른 누구 친오빠 누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는 건 네. 어떨까요? 네. 한번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늙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딸로서 마음이 아픈데 좀 매일같이 제가 큐티 말씀도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 그 응어리진 마음들 다 풀어주실 줄 믿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찾은 그날까지 제가 계속 기도할 거고 정말 그러게 간절히 원하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한번 찾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너무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영상 편지까지 해서 네. 마무리해 주셨는데 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질문지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전 질문을 하죠. 네, 질문지를 주시고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대화하기까지 제가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가식이나 이런 걸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약간 그런 가닥이 잡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도 네. 되고 생각이 네, 되죠. 정리도 되면서 그 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홍은영 집사님 나와주셔서 뭐 은혜로운 간증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홍은영 집사님, 김윤수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즌 4 네 번째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평소에 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이 자리가 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와 깨달음을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